오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곳. 운하가 발달돼 물의 도시라고 불리기도 하지요. 도심에서는 늘 활기가 넘칩니다. 다양한 얼굴을 가진 오사카에 특별한 시장이 하나 있는데요. 얼핏 보면 그냥 평범한 일본 시장 같지만은 네, 자세히 보면은 재밌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칼칼한 김치는 물론이고요. 고운 한복도 팝니다. 웬만한 한국 음식은 다 있어요. 김밥. 김밥, 김밥. 예. 어서 오세요. 이거는 한국 시장입니다. 오사카 쯔루하시 한국 시장입니다. 오사카 작은 한국 쯔루하시 시장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JR과 킨테스 전철이 교차하는 쯔루하시역. 울다리 안으로 들어오면 색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곳은 30만 오사카 제1교포들의 고향. 상인의 30%가 한인들로 이루어진 쯔루하시 시장입니다. 쯔루하시에서도요, 명물로 통하는 김능우 사장님의 떡집. 뭔가 봤더니 어머나 시루떡이네요. 私はそのまま覚えた主にの仕事を一緒にしてもう50年経つわ。おしんよ。 원통형 시루에 찌다 보니까 떡 모양이 한국과는 다르지만요. 맵쌀가루와 통팥을 켜켜이 쌓아서 쪄내는 방법은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한국에는 일하기 쉽게 크게 해가지고 잘라가 하는데 여기는 한 장으로 파니까. 쯔루하시 유일의 재래식 떡집. 그 타이틀을 지켜가고자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방식을 고수하는데요. 떡을 자를 때 칼 대신 실을 사용해서 떡을 자르는 모습이 참 신기하네요. 먹음직스런 찐빵, 맛을 보면 더욱 놀랍니다. 보리가루와 밀가루를 섞은 반죽에 술을 넣어 발효시킨 제주도 전통 방식이거든요. 고래와 제주 찐빵이라고? 제주 찐빵. 어머니도 제주 분이세요? 제주. 일찌감치 일본 사회에 쯔루하시를 알린 데는 반찬 가게가 한몫했답니다. 처음에는 김치로 시작해서 지금은 다양한 반찬을 팔죠. トラジある。トラジ。キムチ。キムチは今日はトラジはないこの間です。買って帰った。ああ、トラジ今日はないんです。美味しかったでしょ。ちょうどやったんだけど今日はトラジないんです。はい。今日は他のしはったら。 한국의 맛을 찾아오는 단골이 한둘이 아닙니다. 大阪に来たら必ず来ます。九州です大体。仕事でここに来た時必ずここに買い物に来ます。なんでここの店で遊んで来てますかって。韓国マーケットここしかないから。ないから美味しい。 캣니프ね。 깻잎. それからチャンジャ。 골목마다 한국 전통 물건이 다양합니다. 호탕한 성격의 소유자 손유섭 씨는 30년째 이 자리에서 이불을 팔고 있습니다. 그날 느낌 따라 매번 진열을 새로 할 정도로 애착이 많죠. 다 한국제야. 일제는 하나도 없어. 요즘 일본인들 사이에서 한국 이불이 인기입니다. 요즘 가정부인들 이제 한국 드라마 보고서
아 좋다 좋다 해서 이쪽으로 사가고 이거 나오고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고 이거 다 나온 거야. 어디에? 최근에 이거는 저 신기생전 나오고 요거는 최근에 뭐야? 이름 잊어버렸네. 요건 작년 재작년에 나온 거야. 이병호 저 뭐 한때. 드라마 주인공들이 덮던 이불까지 덩달아 인기인 모양입니다. 한류 열풍이 대단해지면서 매장 손님 외에 택배 주문까지 늘어나서 창고에 늘 물건들이 차고 넘칩니다. 창고야 이거 저쪽에 내가 잠자고 저 뭐는 뱃도 놓고 여기서 공부했고 여기서 이건 화장실이고. 지금은 창고로 쓰고 있지만은 60년 전엔 먹고 자고 생활하던 공간. 힘들었던 그 시절의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이지? 이거 뭐 할아버지 때부터 쓰던 거야. 이렇게 돌려서는 거. 5,500원이면 이러잖아. 지금 이거 여기 아무것도 없다. 네네네. 제발. 예, 돌리다. 봐라 나왔잖아. 5,500. 포목종을 하던 할아버지가 애주중지 아끼던 영수증 발행기. 손자에게는 훈장과도 같은 물건입니다. 저 종전후 1945년 경에 지신 집에 이것이다. 여태까지 남았잖아. 나라 낳네. 애또 놓고 지우. 둘러보면은 쯔루아시에는 옛 모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1교포 1세인 장범수 어르신은 쯔루아시 시장의 산 증인입니다. 올해 나이 86. 하지만 휴일을 제외하고는 웬만해서는 가게 문을 걸어 잠그는 일이 없습니다. 그동안 엄격하게 지켜온 어르신만의 신념이랄까요? 서울대에 재학 중이던 20살 무렵 강제징용으로 일본에 왔고 그 후 어르신의 삶은 송두리째 달라졌습니다. 해방이 됐지만 고향에 돌아가려면 3년을 기다려야 했죠. 당장 먹고 살기 위해 장사를 시작했던 겁니다. 여기가 이 쯔루아시가 해방 직후의 암시장이고 일본서 제일 처음에 공수비 다 타고 없었을 적에 시장이 시작된 게 이 대판 쯔루아시. 쯔루아시역을 중심으로 암시장이 형성됐고 당시 한국인 상인들도 상당수였습니다. 그때 여 쯔루아시 가면은 없는 물건이 없었어요. 여기저기서 그저 가져오고 그 대신 그걸 팔다 걸리면은 이제 경찰에 취조를 받는 거예요. 그게 몰래 팔고서 쌀도 거기서 몰래 사고 또 뭐 옷 같은 것도 몰래 사고. 쯔루아시는 먹는 것도 유명하고 이 저 포목 그런 것도 유명했고 또 이 잡가 이런 내복 같은 것도 유명해. 그 쯔루아시에서 사다가 촌에 가서 파는 사람이 만났거든. 지금 같지 않아. 지금은 젊은 나이지만 그때 사람들은 진짜 백이 먹고 살라는 그 때문에 일하는 사람. 전쟁 후 폐허가 된 땅에서 암시장으로 생겨난 쯔루아시 시장은 1947년 한국과 중국인 그리고 일본인 상인 1000여 명이 모여서 쯔루아시 국제상가연맹을 결성합니다. 그리고 현재 6개 조합, 1000여 개의 점포의 시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전철역을 끼고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쯔루아시 시장은 시장 골목을 통로 삼아 끊임없이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어느 집 김치가 더 맛있더라 입소문도 빠른 곳이죠. このキムチは誰がつけられたんですか？国です。
私です。ハルモニーに習いました。 お母さん. 이분이 바로 엄한 스승이자 외할머니이신 박복녀 어르신입니다. 고향은 낳는 데는 경상남도 사천. 근데 큰 거는 충무, 토용, 16살. 만できたら 15살. 팔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서 16세 일본에 온 어르신. 전쟁으로 어수선 한 차에 한국인 남편과 결혼을 했고 6남매를 키우기 위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영감이 나는 안 하려고 막 했는데 영감이 하자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이 맹태, 대가리 있는 맹태 그거 이리 한때 한다 보면 20마리다. 한때 한 2대 갖다 놓고 고춧가루 억센 거 하고 가는 거 하고 그쪽에 갖다 놓고 아무것도 없어. 뭐 이거라 빨리 쉬야 뭐. 80을 훌쩍 넘기고도 여전히 꼬장꼬장한 어르신. 아침에 눈 5시 눈 뜨면은 백도 안에서 오늘은 뭐 하고 해가지고 또 잊어버린 게 적어가지고 이래 적어가지고 이래 적어가지고 갖고 달가 살고 뭐 사고 이래 적어가지고 그래 포켓도 열어놨고 또 잊어버려 그냥 뭐 집에는 처음대로 있으라고 미쳐요. 그 때문에 나가가지고 이 사람하고 싸움하고 남주까지 되면 한다야 스모 아따마 싸워야지. 세세한 거 하나하나 시시콜콜 챙기는데요. 당신이 노란한 대로 놓지 않으면 안 돼. 온고집 하나로 버틴 60년. 이런 1세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쯔루하시가 있는 거겠죠. 쯔루하시는 이상하리만큼 제주 출신 상인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머니는 고향이 어디세요? 나는 제주도 제주시 일본에 나와가지고 52년 대한민국 아니에요. 고향이 어디신데? 난 제주도.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네?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니구나. 3세. 김능우 씨 어머니 역시 제주도가 고향입니다. 아들은 일본에서 태어나 한국어를 모르지만은 어머니가 중간중간 입버릇처럼 쓰던 단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란 말을 어떻게 쓰세요? 제주도 말이니까.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우리 엄마가 매일매일 아이고 이렇게 말하니까 나쁜 말만 알아요. 아이고 10%도 가나? 하루 종일 아이고 힘들게 일하면서도 어머니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는 아들의 꿈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아들은 떡집을 이어받기로 합니다. 옛날에 축구なんかでご飯食べられない昔は한국も日本も今みたいに言うと何もない今はとても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억척같이 떡집을 꾸려낸 어머니. 며느리가 기억하는 시어머니는 당당한 여장부의 모습입니다. 갑작스럽게 청산가부가 된 후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어머니는 일자리를 찾아서 오사카로 왔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고생 많이 했어요. 글도 모르지 말도 모르지 젊음 하나만 믿고 개척한다고 욕봤어요. 이거 다 할머니가 개척한 거예요. 혈혈단신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식들은 세간 하나도 함부로 내버리질 못합니다. 이 남편은 내가 시집 오기 전에부터 있어요. 다 안에 밑에는 그만 나오고 있어. 오래된 거이니까 인정이 있잖아. 그때는 제주도에서 일본 많이 왔잖아. 군대 안 타고. 그때는 군대 안 다닐 때니까 군대 안 타고 왔다 하대. 군대화는 1920년대 제주와 오사카를 잇던 정기 연락선을 말합니다. 이 배를 타고 많은 제주인들이 오사카로 건너왔고 공사 현장과 각종 공장에 취직을 하면서 하나 둘 이 땅에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쯔루하시에 또 하루가 밝았습니다. JR과 킨테스 철도 그리고 도심 지하철까지 3가지 노선이 교차하는 쯔루하시는 하루 60만 명의 승객이 오가는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옛날부터 입지 조건이 좋아 쯔루하시 시장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죠. 거기에 최근에는 한류 열풍까지 더해져 쯔루하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이건 기분 좋은 소식이죠. 내 사랑, 네가 줬던 사랑 이렇게 안아주고 싶어. 여기저기에서 지글지글 붙여내는 부침개는 쯔루하시의 상징이 됐고요. 각종 신문과 잡지에 소개되면서 쯔루하시에 가면 꼭 먹어야 할 대표 음식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매콤한 떡볶이를 비롯해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일본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죠. 출출할 무렵 부담 없이 시장에 들러 한국 음식으로 요기를 하는 젊은이들도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김밥. 김밥, 김밥. 네. 지지미 데스. 맛있어요? 美味しい海鮮。また来たいと思います。 그렇다 보니 일본 방송국에서도 연일 쯔루하시 시장을 취재하러 옵니다. 오늘은 간사이 TV의 한 맛집 프로그램에서 쯔루하시의 한국 음식을 주제로 촬영을 나왔네요. 鶴橋の特徴はやっぱりね、やっぱりそのリトルコリアって呼ばれてるぐらい、まるで韓国に旅行に来たような気持ちになれるぐらい、だからいろんな人がここに遊びに来るんですよ。いろんな遠いところから。 특히 주말이 되면은 쯔루하시 시장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오사카를 여행할 때 꼭 들려야 하는 필수 코스가 된 거죠. 안녕하십니까. 오하요고자이마스. 쯔루하시의 아침엔 색다른 풍경이 있습니다. 가게마다 아침 식사를 배달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오하요고자이마스. 아이고 마흔이 빵 드시고 잘 드십시오. 자, 감사합니다. 아침에 아침 식사 아침 식사. 아침 무렵 가장 분주한 곳은 바로 커피 전문점입니다.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밥이 아닌 빵과 커피로 아침을 대신합니다. 아, 고치야 공고 갖고 있네. 여기서 커피 마시고 이것이 아침밥이야. 근데 9시 이 시기로 9시 10분쯤 돼 가면은 나가서 가게 가서 문 열고. 한국인이라면 모름지기 밥 힘으로 사는 법.
하지만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겠죠. 쯔루아시 사람들도 아침엔 밥 대신 빵과 커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연스레 이곳은 동네 사랑방이 되죠. 일본인 양복점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한국 상인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やっぱり韓国の人はよう働くわ。何しかもう一番に働くわ。もうそれも元いうのはね、女の人。てか日本人はそれが真似できる。そんだけ根性がある。もう商売に対してな、たくましさか、それがある。あれ偉いよ。もうあれだけました。もう尊敬する。 제수용 고깃집을 운영하는 현의수 씨는 아버지에게 배운 제주도식으로 고기를 삶아냅니다. 영양분을 충분히 우려내기 위해 먼저 찬물에 담가 끓이기 시작하죠. 고기 삶는 일이 뭐 그리 까다로울까 싶지만은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은 고기 맛이 달라집니다. 29? 제리가 아버지가 몸 아프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같이. 지난 30년 동안 배운 건 기다림의 미학. 우리 장사는 기다리는 있으면 장사라. 기다려야거든. 왜요? 거기 사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가스가 삶아지거든. 고기가 끓을 때까지 1시간을 기다린 후 불을 줄여 또다시 1시간, 물을 따라 버린 후 다시 3시간 반을 끓여야 합니다. 중간중간 잘 익고 있는지도 살펴야죠. 우리 집이 이렇다고 해서 우리만 힘들거는 특별한 건 아니지. 일을 하는데 힘들다 해가지고 많이 할 수 없잖아. 힘들지만 견뎌내야 합니다. 사실 아버지의 장사 철학은 쉽고도 명쾌했습니다. 자기가 안 먹는 거 왜 다른 손님에게 드리냐. 제사상에 올리는 고기다 보니 재료도 좋아야 하지만은 모양새도 예뻐야 합니다. 보기 좋겠지. 이건 목이 흔들흔 하는 것보다 안 착해서. 쯔루아시 옆 조선시장에도 제주 출신이 많습니다. 나가 할때 줘다. 아, 5점 아리마스까. 뭐야, 그래 30도는 도꾸도꾸는. 제주에서 태어난 강한자 할머니는 쯔루아시와 코리아타운 두 곳의 가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풀 만큼 돌아온다는 걸 가르쳐 준 것은 바로 고향 제주였습니다. 아니 어머니 제가 시집이 제주도고 나기는 부산인데 저기 떡 보니까 제사 떡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주도. 저게 이 뭐야 육지에서는 없는 떡이에요. 저게 저 앞에 이래. 고향을 등지고 왔지만 가난은 계속됐습니다. 옛날에는 돈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엄마는. 고모집 일 다니고. 줄줄이 낳은 6남매를 위해 엄마는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떡방앗간. 다행히 사업 수완이 좋은 남편 덕에 꽤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돈 벌었다고 해서 참 잘난 척도 안 하고, 네? 사업에 돈이라도 헛소리라도 학교라도 헛소리 보태주고 초땡가 뭐 할 때라도 다 네? 돈 보태주려고 열심히만 노력 많이 해요. 일본 사회에 한국을 알리고 일본인이 직접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한 초등학교에서 체험 학습으로 왔습니다. 직접 김치도 버무려 보고 맛도 보면서 한국 문화를 익히는 거죠. 이치방 위에는 일본 아이들이 이걸 하니까 우리가 기쁘지 않아? 기쁘지요. 이런 교류들이 꾸준히 늘다 보면은 한국과 일본이 조금씩 가까워질 것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한국 김치 맛을 본 아이들, 매콤한 한국의 맛을 오랫동안 기억할 겁니다. 普段なんかあまり体験できないことなんで、やっぱりこうやってなんかたまにこうやってキムチ作ってみたりすると、やっぱなんかこう韓国の文化に触れられてとても楽しかったです。 오사카 시내가 들썩들썩합니다. 화려한 장식이 된 수레를 끌고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는 사람들. 축제의 나라 일본에는 고장마다 고유의 맛들이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오사카 히가시나리구의 축제가 열리는 날입니다. 구민의 화합을 위해 1년에 한 번씩 떠들썩한 잔치를 벌이는데요. 맞으리를 통해 서로 호흡하며 흥을 돋우는 겁니다. 두 시간 정도 행렬을 마치고 한 곳에 모인 사람들. 오사카에 사는 30만 한인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삼복더위에 악기까지 둘러매고 축제에 동참을 합니다. 국거리 장단 속에 한인과 일본인이 하나가 됩니다. 히가시나리. 제주도 데스. 제주도 유치 사람도 있어요. 제주 사람도 있어요. 한국 사람입니다. 교포입니다. 일본에서 태어나서 한국만 일본 학교 가서 제주 사투리는 잘 알았습니다. 아이고 개매 마리우다. 한바탕 풍악이 울리고 나자 즉석에서 음식 장터가 문을 엽니다. 마을별로 음식 종류도 다양한데요. 바로 그때 큰 상자를 들고 운동장에 들어선 청년. 급하게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오이키무치. 예. 이것은 무김치, 각대기. 각대기. 예. これは배추, 학사이です. 시장 근처에서 행사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달려온 건데요. 日本の祭りなんですけど、韓国の方々もこの町にはたくさんいますし、春盛りの味をやっぱり教えていただきたいと. 이번 기회를 통해서 쯔루아시의 김치 맛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정말 맛있어. 맛있어. 그런데 생각보다도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맛있어요. 맵지도 않은지 여기저기 줄을 섭니다. 一個ずつ。美味しいでしょ。美味しい。違う。スーパーで買うのと全然違いますよ。なんぼかな。オイキムチと角的と白菜と全部買いました。なぜ買われたんですか。美味しかったです。日本のスーパーで売ってるものとは全然味が違いました。
本場の味がします。 행사에서 돌아온 박봉문의 할머니 손자는 오늘도 판매할 김치를 준비합니다. 잘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가업을 잇고자 열심히 매달리고는 있지만 할머니는 이런 손자를 못마땅해 하십니다. 그러니 어깨너머로 몰래 배울 수밖에 없지요. 할머니を見てやっぱり目で見て覚えろということで何年かを見ながら背中を見ながら学んできました。でキムチを徐々につけれるようになって一人夜に練習をして今こうやって現状つけてるわけですキムチを。 알타리 다듬는 솜씨도 제법인데요. 그런데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끝을 볼 일이지. 다듬다 말고 벼랑간 정리를 하네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할머니가 나타난 거죠. 정가 왔나? 니자, 저도 뜯어서 나가. 어디 가세요? 집에 미세 얘기만. 누가 갔노? 어? 누가 갔노? 그래? 응. 못 오는 건가? 그거 약다야. 그래. 했어. 응. 이거 했다. 응. 그래. 응. 이런 거나 딱 떼가지고 열어가지고 먹는 것만 딱 해야지 나. 이는 이파리 맛이나. 사과가 하나 살면 나 돈 주고 산다 약간. 그냥 걔나 50년, 60년 하지. 이서나 그 하면은 살이만 하면 막 살았다. 이만치 못 먹는 게 나오는데. 할망 손지야. 내가 안 했어. 이 사태를 아는지 모르는지 은근슬쩍 나타난 손자. 하이. 그래 밑에 미. 떴다? 도넛食べんの 그래. また掃除するから。こんなもん食べられんがな。はい。 뭐 돈을 이렇게 해주니까 내가 좀 안심이다. 그렇지만 그것도 남자한테나 여자같이 못한다 이가. 그러니까 내가 좀 도와줘야지. いやもう仕事に対してはやっぱり誇りがありますね。これで培ってきたもんやから、それで今自分の存在っていうのがあるんで、自分は韓国の人間なんで、さらにまた自分で韓国の祖国で作られたものをこうやって違う国で作って売って生きていくっていうのを誇りに思っております。 추석을 앞두고 주문이 끝없이 밀려옵니다. 바쁜 일손을 돕겠다며 팔을 걷어붙인 두 아들. 셋째 아들. 강이 안 똑같이 평일이에요. 둘째. 아버지 입장에서는 기특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지만 훗날 아들 중 누군가 이 가게를 물려받겠다고 한다면은 아버지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오랫동안 망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30년간 매일같이 느꼈던 책임감과 부담감을 내 아들에게만큼은 물려주고 싶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것을 지키고
또 가업을 잇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그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できるだけわし自身はここで頑張って息子たちが戻って来れる場所を確保しておきたい。 또다시 시장의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모처럼만의 외식. 세 손자의 할머니까지 3대가 다 모였습니다. 만주 많이 마시니까 먹으세요. 잡수세요. 잡수세요. 큰아들이 부쩍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속구리 뭐 기와 쇼지기대 혼돈이 융통성 없는 것도 어쩜 그리 똑같은지. 장선 사람은 거짓말도 하고 말도 좋고 이렇고 저렇고 이래착 저래착 얘기를 잘 해야 장사가 잘 되는데 장사하는 사람은 입이 이롭습니다. 오도도? 그때 아버지가 주섬주섬 현금을 꺼내들더니 대뜸 아들에게 건넵니다. 소리 내라니. 4톤 침일 돈 도와서 4톤을 받았어요. 좀 돈을 없으면은 어디 다른 데서도 아르바이트 해야 하고 그런 거 같으면 우리 집에서 아르바이트 할 게 낫겠지. 내색은 안 했지만 아버지는 오늘 내내 참 든든했던 겁니다. 찌루아 씨의 특별한 아침이 밝았습니다. 양력 8월 15일은 일본인의 명절 오봉. 오봉전으로 연휴가 이어지는 덕에 양력 8월 15일을 추석으로 삼는 교포들이 많은데요. 콩나물이 불티나게 팔리는 걸 보니 제1교포들의 차례상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나 봅니다. 명절 때 주로 많이 팔리는 게 어떤 거예요? 콩나물 포살이죠. 추석이나 설이 되면은 오사카 사람들은 물론 외곽에서도 찌루아 씨를 찾아옵니다. 이곳에 오면은 각종 제수용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사카 교포들은 찌루아 씨 시장을 마음의 고향이라고 부릅니다.岩手からいや帰省してんねん。昔からやね。昔からここで豚とか、ここでしか売ってないものがあるからここで買いに来るのね。ここでしか買えないものがいっぱいあるから。 안녕하세요. 예, 한국에서 왔어요, 저도. 한국에서 왔는데 한 40년 됐어요. 예. 오늘 여기 왜 오셨어요? 오늘 내일 저 일본 추석이니까 왔어요. 예. 뭐 사러 오셨어요? 돼지고기 사러 왔어요. 제사 지나기 때문에. 일본에서 돼지고기도 낳고 김치도 낳고 한국도 똑같이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예. 추석 대목을 맞아서 가장 바쁜 곳은 고깃집입니다. 바쁘다. 그래도 행복해요. 왜요? 왜냐면 열심히 손님이 오니까요. 행여 고기가 동일하면 어쩌나 미리 예약해둔 손님도 수두룩합니다. 워낙 주문량이 많아서 평소 한 마리 삶던 거를 오늘은 8마리나 삶았습니다. 이 집 고기 맛이 찌루아시에서도 꽤 알아준다네요.
떡집 손길도 바빠집니다. 제주도 차례상에는 절대 빠지지 않는 떡이 있죠. 바로 이 기름떡입니다. 이 제주도식이에요. 제주도에는 바다가 삼면으로 있지만 옛날에는 고기 잡는 그 업이 발달 못해가지고 파도 치고 그러면 뭐 많이 못하잖아요. 업으로 먹고 사는 도지만. 그래서 거기에 지방에 나는 재료를 가지고 조상님한테 이거 올린 거야. 그런데 이게 참기름에 굽게 되면 기름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면 고소하잖아.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어. 제주도와 기름떡 없는 제사는 안 지낸다. 하지만 추석의 주인공은 뭐니 해도 송편이죠. 제주도는 옛날에는 이렇게 했잖아. 조개처럼. 어떻게요? 이런 식으로. 조개 송편이라고 말을 했잖아. 근데 지금은 조금 여기에서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동그랗게 하고 있어. 하지만 열심히 깻잎이랑 좀 생각하고. 제주말 고맙습니다. 무슨 거 해오시니 또가 저도 나가 나쁜 거 하니면 어째 우리 어머니가 시집가도 경호라 그런 거 잘 거라 우리 어머니는. 제상말이 제일 무섭다. 갈수록 건망증이 심해지긴 하지만은 어머니가 쓰던 제주도 사투리는 좀처럼 잊혀지지 않습니다. 고향 제주도 잘 있겠죠? 소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좋아요. 저 하늘 저 산날에 여기까지밖에 모른다. 고향 가고 싶은 사람이니까. 고향이 그리워도 벌써. 대목은 대목인가 봅니다. 초등학생 손자까지 나와서 일손을 돕는 걸 보니 말이죠. 비늘 다듬는 솜씨는 어디서 배웠을까요? 고맙습니다. 또 미안합니다. 고깃집 아들 평일이와 강일이도 부지런히 가게 일을 돕습니다. 일도 고되지만 섭씨 40도를 육박하는 무더위와 싸워야 합니다. 새벽부터 계속된 강행군에 아버지도 녹초가 됐습니다. 적적했던 이불 가게에 모처럼 활기가 돕니다. 명절을 쇠기 위해 손자들이 찾아온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네요. 우리 집 요거는 말장시야. 하여튼 이 일이라면 둘만 해. 잘 먹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 아또 1, 2, 3, 4, 5, 6, 7, 8, 9, 10. 일본에서 태어난 손녀에게 할아버지는 한국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손자하고 여행할 거. 손자 하나씩 데리고 한국에. 왜요? 아버지 어머니 다 그리서 살아났고 그래서 하니까. 손자들이 한국을 잊지 않고 컸으면 하는 바람이죠. 박부문의 어르신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genki 났다까? 앞집 사람인데 몸이 아파가지고 한국에서 나사가 왔어요.
응. 네, 오늘 와서 옥화상부터 뵈려고 저 때문에 너무 걱정 많이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私なんぼ泣いたかわからんで。すいません。な、うちもこんな病気になって見てみな。な、はい、ご元気になってよかった。よかったよかった。 박복래 어르신이 평소 딸처럼 아끼던 분인데요. 몸이 안 좋아 한국에서 수술까지 하고 석 달 만에 돌아온 거래요.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걱정했나 모릅니다. 저를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평소보다 일찍 가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박복래 어르신. 무뚝뚝한 성격이지만 어르신의 가족 사랑은 유별납니다. 비록 고향을 등지고 살지만 한국에 대한 애착 또한 여전하죠. 머나먼 타국에서도 이만큼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거는 가족이라는 넓은 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할머니를 믿고 따르는 소중한 식구들이죠. 炊けるだけやろって。あ、わかりました。はい。両方の釜？1個。大きいのだけ？わかりました。ご飯はさ。키울 때는 나. 고치지 흘려해도 뭐 언제나 엉망이야. 엉망. 하나하나 깐깐하게 챙기는 거는 일본 땅에서도 한국인임을 잊지 않고 우리 전통을 이어간다는 자존심 때문일 것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추석. 가족은 정성껏 준비하는 음식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조상께 예를 올립니다. はい。あのおつゆはどうしたんやって。置いてある。前のやつは。 私と元のやつじゃ踏み出して。 그리고 남은 한 해도 가족들 모두 별탈 없이 편하게 지낼 수 있기를 빌어봅니다. それ下下ろし下ろしほんでやった後。な、お父ちゃんが来てへんの。あんたおじいちゃんのどれや。こっち。 그리고 이미 떠나보낸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16의 생리별 한 어머니와 아버지, 뿔뿔이 흩어져 살다간 7명의 형제들. 그리고 사랑했던 남편. 차례상을 물리고 적적한 마음의 가게로 돌아온 어르신. 우리 큰애 저거 낳고 낳게나 엄마가 돌아가시다고 전부가 엄마는 울었다. 보고 싶고 막내야로 보고 싶고 시방도 나 엄마가 보고 싶고 우리 언니가 살았을 때는 언니하고 둘이서 맨날 엄마 말하고 그런데 언니가 이제 5년 전에 돌아가 죽었다. 그러니까 가도 형이가 이제 없으니까 형제간도 다 죽고 사촌들도 다 죽고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고향이 없다는 것. 쯔루하시의 쓸쓸한 추석이 지나갑니다. 그날 오후 강한자 어르신의 식구들도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처음 맞는 추석이죠. 일본 땅에서 한국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라는 것을 되게 여러 가지 얘기로 많이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강한자 어르신이 30명의 가족을 이끌고 고향 제주도를 찾았습니다. 6남매의 손자, 손녀, 증손자의 고증손자까지 4대가 함께 나선 귀한 길. 가족 모두 1년 만입니다. 대가족이 이동을 하다 보니 버스까지 대절을 했어요. 그렇게 고향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은 바로 조상들의 묘소입니다. 매해 추석이 되면 온 가족이 함께 성묘에 나섭니다. 지난해 10월 남편을 떠나보내고 처음으로 찾은 고향. 강한자 어르신의 감회가 남다릅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벌초들을 하는 고증손자들. 잘한다요 우리 손자들. 아이고. 강한자님 가족에게 성묘는 후손으로서 지켜야 할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강한자 어르신은 먼 곳에 살면서도 고향을 잊지 않고 매년 찾아오는 것이죠. 근데 이곳을 역시 1년에 한 번 이렇게 해야 마음이 놓입니다. 안심하고. 막 손자들도 다 무사히 지내고 아들들도 다 무사히네. 병도 없이 다 지내고 있고 해서 막 조상들한테 감사한다고 우리가 다 드리고 오지. 성묘를 마치고 친척 집에 모여 저녁을 준비하는 가족. 하이 김치. 조카들 질문. 너희들은 일본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가요? 당연하죠. 야, 나는 일본 사람이라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나는 당당한 한국인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어? 왜 그렇게 자신 없어 손 들어? 다시 한번 해봐. 손 들어봐. 이제야 번쩍 손을 드네요. 손 들어봐. 할아버지가 어떠래? 여러분 민나나. 우선은 그 조선학교에 다녀서 우리말이나 자기 문화를 배워서 그것으로 자기라는 존재를 알아서 그것으로 무엇인가 자기가 한국인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라고. 우리야 손주들도 다 한국 사람 생각하는. 아리랑 아리랑 아리요. 머나먼 이국 땅 제일 교포들의 고향 오사카 쯔루하시.
지난 60년간 일본에서 한국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땀과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그들은 더 열심히, 더 힘차게 쯔루하시 시장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골목마다 한국 전통 물건이 다양합니다. 호탕한 성격의 소유자 손유섭 씨는 30년째 이 자리에서 이불을 팔고 있습니다. 그날 느낌 따라 매번 진열을 새로 할 정도로 애착이 많죠. 다 한국제야. 일제는 하나도 없어. 요즘 일본인들 사이에서 한국 이불이 인기입니다. 요즘 가정부인들 이제 한국 드라마 보고서 아 좋다 해서 이쪽으로 사가고 이거 나오고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고 이거 다 나온 거야. 어디에? 최근에 이거는 신기생전 나오고 요거는 최근에 뭐야? 이름 잊어버렸네. 이건 작년 재작년에 나온 거야. 이병호 한때. 드라마 주인공들이 덮던 이불까지 덩달아 인기인 모양입니다. 한류 열풍이 대단해지면서 매장 손님 외에 택배 주문까지 늘어나서 창고에 늘 물건들이 차고 넘칩니다. 창고야. 이거 저쪽에 내가 잠자고 뭐는 뱃도 놓고 여기서 공부했고 여기서 이건 화장실이고. 지금은 창고로 쓰고 있지만은 60년 전엔 먹고 쯔루하시 유일의 재래식 떡집. 그 타이틀을 지켜가고자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방식을 고수하는데요. 떡을 자를 때 칼 대신 실을 사용해서 떡을 자르는 모습이 참 신기하네요. 먹음직스런 찐빵, 맛을 보면 더욱 놀랍니다. 보리가루와 밀가루를 섞은 반죽에 술을 넣어 발효시킨 제주도 전통 방식이거든요. 고래와 제주 찐빵이라고. 제주 찐빵. 어머니도 제주 분이세요? 제주. 일찌감치 일본 사회에 쯔루하시를 알린 데는 반찬 가게가 한몫했답니다. 처음에는 김치로 시작해서 지금은 다양한 반찬을 팔죠. 한국의 맛을 찾아오는 단골이 한둘이 아닙니다. 大阪に来たら必ず来ます。九州です大体。仕事でここに来た時必ずここに買い物に来る。なんでここの店で遊んできてますかって。韓国マーケットここしかないから。県日府ね。県日府。それからチャンジャ。 하고 생활하던 공간, 힘들었던 그 시절의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이지? 이거 뭐 할아버지 때부터 쓰던 거야. 이렇게 돌려서는 거.
5,500원이면 이러잖아. 지금 이거 여기 아무도 없다. 네네네. 제발. 예, 돌리다. 봐라, 나왔잖아. 5,500. 포목종을 하던 할아버지가 애주중지 아끼던 영수증 발행기. 손자에게는 훈장과도 같은 물건입니다. 저 종견 후 1945년 경에 지신 집에 이것이다. 여태까지 남았잖아. 나라 났네. 애또 로꾸주. 둘러보면은 쯔루아시에는 옛 모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1교포 1세인 장범수 어르신은 쯔루아시 시장의 산 증인입니다. 올해 나이 86. 하지만 휴일을 제외하고는 웬만해서는 가게 문을 걸어 잠그는 일이 없습니다. 그동안 엄격하게 지켜온 어르신만의 신념이랄까요? 서울대에 재학 중이던 20살 무렵 JR과 킨테스, 전철이 교차하는 쯔루아시역. 굴다리 안으로 들어오면 색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곳은 30만 오사카 제1교포들의 고향. 상인의 30%가 한인들로 이루어진 쯔루아시 시장입니다. 쯔루아시에서도요, 명물로 통하는 김능우 사장님의 떡집. 뭔가 봤더니 어머나 시루떡이네요. 私はそのまま覚えた主にの仕事を一緒にして 엄마 하는 거 보고 50年経つわ。おしんよ。 원통형 시루에 찌다 보니까 떡 모양이 한국과는 다르지만요. 맵쌀가루와 통팥을 켜켜이 쌓아서 쪄내는 방법은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한국에는 일하기 쉽게 크게 해가지고 잘라가 하는데 여기는 간장으로 파니까.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곳. 운하가 발달돼 물의 도시라고 불리기도 하지요. 도심에서는 늘 활기가 넘칩니다. 다양한 얼굴을 가진 오사카에 특별한 시장이 하나 있는데요. 얼핏 보면 그냥 평범한 일본 시장 같지만은 네, 자세히 보면은 재밌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칼칼한 김치는 물론이고요. 고운 한복도 팝니다. 웬만한 한국 음식은 다 있어요. 김밥. 김밥. 예. 어서 오세요. 이거는 한국 시장입니다. 오사카 쯔루아시 한국 시장입니다. 오사카 작은 한국 쯔루아시 시장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